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1일 계묘 첫번째 기사. 1404년 명영락 2년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새해를 축하하는 의식을 가지다. 여러 신하의 조화를 받았다. 경기관찰사 윤사수가 위증의 10점소를 써서 병풍을 만들어 바치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4일 병호 첫번째 기사. 미진병에 걸려 유언을 퍼뜨린 전호군 최안국을 귀양 보내다. 안국은 전조의 장신 공철의 아들이다. 일찍이 누이의 남편인 전서 우희열과 화목하지 못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미친병이 발하여 말하기를 희열이 성주에 있을 때 군사를 발하여 난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하니 희열이 상고하였다. 이에 안국을 순금사에 가두고 국문하니 안국이 말하기를 희열이 일찍이 나를 어머니에게 고자질하여 노비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을 죄줄 수 없다 하고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귀양 보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4일 병호 두번째 기사. 각도의 사신이 공무에 대하여 개품하는 법을 제정하다. 의정부에서 수판하였는데 이러하였다. 각도의 사신이 공사의 개품을 하면은 조정의 제도에 의하여 개본 한 건과 본부의 장정 한 건을 써서 일이 기밀에 관계되는 것이면 실봉하고 그 나머지는 노봉하여 본부에 올리어 계문하여 시행하라.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6일 무신 첫번째 기사. 윤세진에게 쾌속선을 거느리고 외적을 잡게 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7일 기유 첫번째 기사. 달이 필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7일 기유 두번째 기사. 삼부의 관리들이 경영청에서 임금에게 헌수하다. 삼부는 의정부 사평부 승추부를 말한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8일 경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문안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9일 신해 첫번째 기사. 죄인 신문과 재판에서 판결된 내용을 매일 문건으로 보고토록 하다. 사헌장령 한승안, 형조정랑 최견, 형조도관정랑 조환, 개성유사도사 김진을 불러 매일 결단한 옥송을 계본을 갖추어 아뢰게 하였으니 대개 옥송이 번다 하여 지체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듣는 자가 황공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9일 신해 두번째 기사. 한양에서 원단제를 지내다. 해마다 행하는 일이었다. 농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9일 신해 세번째 기사. 의안대군 이화의 모친인 정안 옹주 김씨가 죽다. 조의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9일 신해 네번째 기사. 대마도 수호관 종정무에게 편지와 함께 모시, 배 등의 물품을 보내다. 인하여 구승저포, 구승마포, 각세필, 호피표피 각각 1령, 소주 10병, 마늘 12, 건시 10속, 황률 12를 보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12일 갑인 첫번째 기사. 전 보문의 아내인 송씨의 노비 상속 문제로 신문 고친 사건. 대간에 명하여 송씨의 노비와 조부녀의 노비에 대한 덕실을 변정하게 하였다. 송씨는 전조 판삼사사 전보문의 아내이다. 자손이 없이 죽고 노비가 매우 많았는데 전의 소감, 허기 등이 수양이기 때문에 전해받아서 부리었다. 송씨의 내외족 사람인 여흥부원군 민재, 좌정성 하윤, 판사평부사 이직 등이 변정도감에 소송하여 이를 다 빼앗았다. 이때 이르러 기가 신문고를 쳐서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임금이 양쪽의 문건을 가져오라 하여 보고 그 장을 대간에 내리고 명하기를 양쪽의 심리는 내가 이미 알았다.
그러나 대신도 작은 일을 친히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인군이겠는가. 너희들은 3일 동안 그 시비를 분변하여 가축 아래라 하였다. 대간이 기는 문자를 위조하였고 제 등은 비록 송실 일가이기는 하나 사촌이 아니고 또 전계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모두 속공시켰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1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조부녀의 손자 김한재가 형조에서 노비 변정을 잘못했다고 신문고 친 사건. 조부녀의 손자 김한재가 또한 형조에서 그 노비를 오결하였다고 북을 쳐서 신정하였다. 처음에 한재의 조상의 종 차의가의 소생이 양인이라고 호소하여 형조와 도가니에서 모두 양으로 판결하였다. 자이가의 종녀가 일찍이 이거의 종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의 소생이 많았기에 40여 구에 이르렀다. 종량에 미치어 모두 그의 노비가 되었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한재의 소장을 보고 말하였다. 조부녀의 비부 대화상이라는 자는 이거의 종이다. 그 여자가 양이라면 그 소생이 모두 그의 종이 될 수 있지만은 조부녀가 옳다면 이거이가 부끄러운 일이다. 만일 그이 때문에 마땅히 천으로 할 것을 천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찌 공도이겠는가. 대간에 명하기를 노비의 송사를 결단하는 것이 비록 너희들의 직책은 아니지만은 혐의스러운 것을 변정하는 것이 실로 대간의 직임이다. 그 사실을 정하게 살펴서 갖추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대간이 교자하여 추액하니 한재가 과연 옳았다. 그리하여 장을 갖추어 아뢰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13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불상에서 땀이 났다고 왕륜사에서 기양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1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하루 종일 짙은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1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사에 가는 여성군 민무질에게 잔치를 베풀다. 장차 서울에 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17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내부 갈등으로 집의 민약손, 감찰, 박하 등을 탄핵하다. 5사람을 탄핵하였다. 패가 없는 매는 금하라는 명령이 내리었으므로 사헌부에서 서리와 소유에게 첩을 주어서 영을 범하는 자를 잡게 하였다. 하루는 서리와 소유가 영을 범한 자를 잡아서 고하였는데 첩을 받은 자는 아니었다. 집의 민약손이 조사하여 보니 참 지승추부사 신극례의 매였다. 약손이 그 매바지를 가두고 매는 극례에게 돌려주었다. 극례가 노하여 약손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이 매는 주상께서 주신 것이다. 너가 받겠느냐 하였다. 약손이 두려워하여 바로 극례의 집에 가서 사과하였으나 극례가 나와보지 않았다. 약손이 서리와 소유를 꾸짖기를 폐 없는 매를 금하는 것은 너가 받은 책임이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잡아서 욕이 내 몸에 미치게 하는가 하고 그 소유에게 볼기를 치고 병을 칭탁하고 사진하지 않았다. 대사은 최유경, 지평정지 등이 극례를 논핵하니 극례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에 사헌부의 관원이 본부에서 죄조하였는데 정지와 민약손이 들어올 때 감찰, 박하 등 5사람이 기룡하기를 왕명을 욕되게 한 사람도 사진하는가 하니 한 사람이 이에 응하기를 그렇지 하였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소유를 볼기치지 않는 것이 가지 하였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대강이 전혀 없어 하였고 또 본부에서 약손을 탄핵하지 못한다 하여 말하기를 배 없는 매는 금하라는 판지가 있었으니 서리와 소유가 잡은 것이 옳다. 집의 민약손이 세력을 두려워하여 판지를 따르지 않았으니 규탄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하였다. 장령 한승환과 지평 정지가 약손과 하르 등을 탄핵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노비 변정에 오결한 사관원과 형조의 관원을 탄핵하여 처벌하다.
좌사간대부 맹사성, 우사간대부 권진, 지사간원사 이안우, 우정은 조계생을 파직하고 형조전서 이사영, 형조의랑 허해, 형조도관의랑 김자순 등을 외방으로 귀양 보내고 지형조사 최관의 직첩을 회수하고 울주로 귀양 보내었다. 처음에 대간이 김한재, 허기 등의 노비 사건을 변정하여 아뢰었는데 장령, 권우, 한승안, 지평정지 등이 말하기를 형조와 도관의 오결한 관원을 탄핵하여 조회를 청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맹사성, 권진, 이안우 등이 대답하기를 비록 이미 분간하여 계문하기는 하였으나 조상께서 윤화하시기를 기다린 연후에 행문하여 조회를 청하겠다 하였다. 조금 뒤에 이안우가 정지를 보고 말하기를 매의 일은 어찌 되었나 하였다. 권우 등이 그 말을 끄려 대답하지 않고 간관이 장차 자기를 탄핵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간관 등을 탄핵하여 상소하기를 근래의 경외의 결사관이 혹은 면정을 따르고 혹은 뇌물로 인하여 결제를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께서 대간에게 명하여 바른 것을 따라 결제하게 하여 공도가 크게 열렸으니 실로 국가의 복입니다. 그러나 오결한 자를 죄주지 않으면 뒤에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조와 도간의 오결한 관리를 죄를 청하고자 하여 원의할 적에 간관 등이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관망하고 미봉하려 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죄를 주소서 하고 또 형조와 도간의 오결한 죄를 청하니 명하여 사성 등을 정직시키고 사형 등은 귀양 보내고 최간은 행수로서 2번이나 오결하였으므로 그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귀양 보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동쪽에서 혜성이 나타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2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최긍, 안성, 민약손, 정부 등으로 사간원과 형조의 관리를 임명하다. 최긍, 안성으로 좌우 사간 대부를 삼고 민약손으로 지사간원사를, 신효로 우정은을, 윤사영으로 사헌지비를, 정부로 형조전서를, 정력으로 지형조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2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노비 변정에 대한 기밀을 누설한 맹사성을 온수로 귀양 보내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사성과 장령, 권우 등이 차이가 종천시키자고 의정한 일을 청평군 200강에게 누설하였으니 그 죄를 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사성이 이미 정해진 종천의 일을 가지고 양에도 천에도 문계가 분명치 않다 하였으니 마땅히 외방에 내쳐야 하고 권우는 시비를 말하지 않고 다만 상감이 두려워서 결절하였다고 말하였고 또 원종공신의 아들이니 논하지 말라.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23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상전라도의 도관찰사 남재 이행이 병으로 사직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여승군 민무지를 성절살로 명나라 수도에 보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2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청화정에서 술자리를 벌리고 이천우 이저와 화를 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2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민약손을 무고한 죄로 사헌부 감찰 박하, 심규린 등을 파직시키다. 박하, 심규린, 박급이 윤창, 송면을 파면하였다. 처음에 하 등이 약손이 극내에게 왕명을 욕되게 하였다고 본부에 고하니 부에서 극내를 탄핵하고 아울러 하 등을 탄핵하였는데 하 등이 출입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헌부에서 탄핵하니 거비가 대답하기를 약손은 우리들과 같은 죄인데 약손이 탄핵을 받고서도 출입하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대로 한 것입니다 하였다. 하등이 본부에 고한 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약손이 노하여 서리에게 힐난하기를 세가의 매를 어째서 잡았느냐고 하였다.
헌부에서 그 서리에게 질문하여 보니 약손이 한 말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탄핵하여 파면시켰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강무하기에 앞서 태상전에 조회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4일 을의 첫 번째 기사 맹사승을 경외 종표시키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판승 추부사 조영무의 차를 정일품인 영승 추부사와 같게 정하다. 예조에서 이르기를 영무의 직사가 비록 종일품에 매었으나 홍계와 작질은 이미 정일품이 되었으니 신관의 직사에 의하여 1급 높은 예에 쫓아 영승 추부사와 더불어 한 줄에 앉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해주에서 강무하다 삼성에서 수행하다. 처음에 사원부 장무를 불러 말하기를 헌부는 송사를 듣기에 겨를이 없으니 간원과 형조만 거가에 따르게 하겠다 하였다. 헌사가 청하기를 삼성이 거가를 따르는 것은 예전 제도이니 원컨대 호종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튿날 헌부가 또 그가를 따르기를 청하였어도 듣지 않았다. 대사한 최유경이 형의 복을 잊고 있어 사진하지 않다가 마침 사산일로 인하여 대궐에 나왔다가 헌부가 그가를 따르지 못한단 말을 듣고 법을 폐할 수 없다고 들어가서 고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간원에서 대궐에 나와 상언하기를 종묘의 여름 제사를 친히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일 군사를 수고롭게 하여 멀리 사냥하고 또 신도에 행차하면 군마가 비록 고뇌질 것입니다. 하물며 풍해도는 중국 사신이 왕래하는 땅이니 춘추는 강무로 하면 그 배단이 작지 않습니다. 청컨대 경계에서 강무하고 신도에서 일을 행하소서. 풍해도에서 강무하는 것은 명년을 기다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대성과 형조가 모두 그가를 따르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좌정성 하윤 등이 굳이 청하여 그가를 따를 것을 명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증자와 자사의 배향 위치를 공자의 배향위 곁으로 올리려 정하다. 성국공 증자와 기국공 자사의 선성의 배향 위로 올렸다. 처음에 증자는 십철의 위에 있고 자사는 종사의 열에 있었는데 좌정성 하윤이 사명을 받들고 입주하였다가 두 번의 도상을 얻어가지고 와서 헌의하여 상을 만들어서 배 위에 승향시키고 또 자장의 상을 만들어서 십철의 참여를 시켰다. 십철은 공자 문화의 10사람 고제 곧 안회 민작은 연백우 중궁, 제아, 자공, 염류, 자로, 자유, 자하고 자장은 춘추시대 진인으로 성은 전손이고 이름은 사고 공자의 제자이고 자장은 그의 자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행제소에서 연향을 베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태상전에서 상왕전에 사슴을 바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8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로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강무의 기간 연장으로 참여한 군사 등에게 3일간의 급료를 더 주다. 처음에 강무를 8일로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13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군사와 각사의 원리에게 3일의 요를 주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남북으로 일이의 현상이 있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행제소 물자 운반을 위해 민간에게 징발한 말을 돌려보내게 하다. 임금이 행제소에 지응할 물건을 모두 민간의 소와 말로 수운한다는 말을 듣고 박승명에게 이르기를 각도의 영리는 전지를 받고 말을 준비하여 다른 요역이 없고 관물을 수운하는 것이 그 직책이다. 일반 백성은 요역이 이미 많고 또 소와 말을 내어 수운하니 그 배단이 작지 않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백성에게 원망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다시 오지 않겠다 하고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경기도 풍에도 찰방에게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해 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노루 2마리를 사냥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좌정승 하윤이 그 형상을 그려서 바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노루 3마리와 사슴 2마리를 사냥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다리 헌원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풍에도 도관찰사 최사위에게 옷을 내려주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최유경 조휴 이지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유경으로 참판사 평부사 겸 사헌부 대사헌을 조휴로 사관원 조간사 대부를 이지직으로 사헌 지비를 삼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4일 을리우 첫 번째 기사 탄핵을 받은 해주 목사 양수에게 출근을 명하고 옷을 내려주다. 지평정지가 양수가 많은 주육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는 것은 장차 그가를 따르는 권기에게 먹이려는 것이라고 탄핵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유언지의 유배지를 노모가 계신 서흥으로 옮기다. 늙은 어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행차가 강음적포현에 이르자 태상왕 상왕 정비가 연향을 베풀다. 모두 내관을 보내어 연향을 베풀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해주에서 돌아오다 좌정승 하윤 등이 금교역에서 연향을 베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1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재릉에 비를 세우다. 그 비문의 내용 그 비문은 이러하였다. 예로부터 제왕이 천명을 받아 일어나면 반드시 어진 비필이 덕을 같이하고 경사를 기르는데 힘입어서 그 계통을 영구히 한다. 한나라에도 도산이 있어 개가 능히 계성하였고 주나라에 태사가 있어 무왕이 크게 계성하여 우임금과 문왕의 하늘을 짝하는 제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계속하였으니 아름답고 성하도다. 우리 신 이 왕후께서 천자가 현숙하고 아름다움에 곤덕이 유순하고 발라서 일찍이 용연의 빈이 되어 왕업을 도와서 이루게 하였고 후하게 성처를 낳아서 대통을 끝없이 전하였으니 신이한 공과 아름다운 의법이 옛사람에 비교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 아깝게도 대훈이 이루어지게 되자 선유가 심히 급하여 태상께서 개국하신 뒤에 곤이를 높일 수가 없고 이성이 대통을 이음에 영양을 잃을 수가 없어서 산릉에
빛을 가리고 상노가 슬픔을 더하니 아 슬프다. 처음 시오는 절비요 능호는 제인데 뒤에 시오를 더하여 신이 왕우라 하고 인소전을 두어 진용을 모시었으니 추승하는 예전이 이미 가축 거행되었다. 우리 조상 전하께서 자이가 영원히 다치어 효도의 생각을 펼 수 없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시어 이에 유사에 명하여 큰 비에 명을 새기게 하고 신권근으로 하여금 뒤문을 지어 만세해 보이게 하시었으니 신권이 명을 받아 두려워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상고 하건대 후의 성은 한신이 안변의 세가이다. 황고의 휘는 경이니 충성공근 적덕 육경 보리공신 벽상 사만 삼중대광 영문화부사 안천부원군을 주었고 황조의 휘는 규인인데 적선 육경 동덕 천하 익조공신 특진보국 숭록대부 문화 좌정성 판도 평의사사사 겸 판의조사 안천부원군을 주었고 황정조의 휘는 유인대 순석 적등 좌명 보리공신 숭정대부 문화 실황찬성사 동판 도평의사사 겸 판호조사를 조사 안원군을 주었고 황비 신씨는 사만 국대부인을 봉하였는데 증 빙이 육덕보조 공신 숭정대부 문화 실황찬성사 동판 도평의 사사사 판형조사 원리의 딸이다. 후는 나아서부터 현숙하고 완순하며 총명하고 슬기로워 범상한 사람과 달랐고 개년에 미침에 배우자를 택하여 우리에게 와서 빈이 되었다. 태상왕께서 처음에 장승이 되어 수십 년 동안을 출입하여 공전하여 편안한 해가 없었는데 후가 능히 힘을 다하여 집안을 다스려서 성공하도록 면려하였고 또 성품이 투기하지 않아서 첩실을 예로 대접하였으며 많은 아들이 있어 의리를 가르치시었다. 지금은 우리 주상전하께서 예철하고 영무하여 성하게 날로 진취하여 나이가 20이 못되어 과거에 급제하여 춘간에 벼슬 하였다. 위주 신씨의 무진년의 시중 최영이 화하를 어지럽히려고 꾀하여 우리 태상왕의 위엄과 명망이 일찍이 나타났으므로 저로를 주어 가서 요동을 치게 하였다. 태상왕이 대의에 의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최영을 붙잡아 물리치고 명류 이색에게 대신하니 나라의 안팎이 조용하여 나라가 길이 힘입었다. 색이 태상왕께 고하기를 중국과 헌단을 일으킨 뒤를 당하여 집정한 사람이 친히 황제의 조정에 조회하지 않으면 공의 충성을 전하에 밝힐 수가 없다고 하고 나를 정하여 장차 떠나려고 하니 태상왕이 색에게 이르기를 나와 공이 일시에 사자로 가면 나라 일은 누가 맡겠는가. 내가 자식 하나를 택하여 공을 쫓아가게 하면 내가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소 하고 우리 전하를 보내어 서장관을 삼았는데 특별히 고 황제의 우대하는 예를 받고 돌아왔다. 기사년 가을에 황제가 또 칙서를 내려서 다른 성으로 왕씨의 후사를 삼은 것을 책하였다. 태상왕이 여러 장상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고 왕씨의 후예인 정창군 요를 세워 왕을 삼았다. 이보다 앞서 권관들이 정사를 제멋대로 하여 강제로 빼앗고 속여서 빼앗았다. 태상왕이 그때 좌상이 되어 사전을 파하고 문란하여 진 법을 다시 바로 세우니 폐해가 없어지고 이익이 일어나서 온갖 제도가 함께 새로워졌다. 공이 높으면 상주지 아니하고 덕이 크면 용납하기 어려운 법이다. 참소와 관계가 서로 얽혀서 모함하니 점점 범지고 젖어들어오는 것이 하릴 수 없었는데 정창이 유약하고 암무하여 이럴까 저럴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후가 드디어 근심하여 걱정하고 병이 되어 신민년 가을 9월 23일 홍수하니 향년 55세였다. 홍서 예를 갖추어 성남쪽 해풍군
치속촌의 언덕에 장사 지내었다. 우리 전하께서 분묘 곁에 염학을 짓고 3년을 마치려고 하였는데 이듬해 임신년 봄에 태상왕이 서쪽으로 나갔다가 병을 얻어 돌아오매 전하께서 와서 탕양을 돌보았다. 간사한 무리가 틈을 타고 모함함이 더욱 급하며 우리 전하께서 사기에 응하여 계책을 결단하고 괴수를 쳐서 제거하여 흉도들이 와해되니 정창이 더욱 끓이었다. 가을 9월 7일 16일에 두세 사람의 대신과 더불어 대의를 주창하니 신료와 부로들이 모의하지 않고도 뜻이 같았으므로 말을 합하여 추대하였다. 태상왕이 군정에 못 이겨 왕위에 나가시니 저자도 바뀌지 않고 조정도 청명하였다. 곧 사신을 보내어 재정에 들어가 아래니 잇따라 칙보를 받아서 이미 왕작을 허락하고 또 국호를 고치어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회복하였다. 3년이 지난 갑술년 여름에 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친아들을 입조시키라고 하였다. 태상왕께서 우리 전하가 경서에 통하고 예에 밝아 여러 아들 중에서도 가장 어질다고 여기시어 사신을 따라 입조하라고 명하셨다. 드디어 도착하며 황제가 더불어 말하여 보고 가상하게 여기어 넉넉히 상을 주어 돌려보내었다. 무인년 가을 8월에 태상왕께서 편치 못하심에 간신, 정도전 등이 나라의 권세를 제멋대로 할 것을 생각하고 여러 적자를 없애고 장차 어린 얼자를 세우려고 엄모하여 여러 무리들과 붕당을 만들어 환란의 발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전하께서 그 기미를 밝게 살피어 바라기 전에 앞질러 베어 멸하고 태상왕께 아뢰어 청하여 적장인 상왕을 맞아 세자로 책봉하니 이륜이 발라지고 종사가 정하여졌다. 9월 정축에 태상왕이 병이 낫지 아니하여 상왕에게 전위하였다. 경진년 정월에 역신 박포 등이 동기를 해하려고 꾀하여 회안 부자를 꾀어서 군사를 일으켜 대굴로 향하여 반역의 형세가 심히 치성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장수와 사조들을 거느리고 독려하여 이내 곧 평정하고 박포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묻지 않았으며 회안은 안치하여 의친을 패하지 않았다. 상황이 후사가 없고 또 개국하고 정사한 것이 모두 우리 전하의 공이므로 이를 책봉하여 세자를 삼아 국본을 정하였다. 가을 7일 기사에 책부를 받들어 태상왕의 개운 신무의 호를 가상하고 겨울 11월 계유의 상왕도 또한 병으로 인하여 우리 전하에게 손의하고 사신을 보내어 고명을 청하였다. 이듬해 신사년에 금문제가 통정시성 장근 문영각 대조 단목예를 보내어 고명과 인정을 받들고 와서 우리 전하를 봉하여 왕으로 삼고 겨울에 홍려시 행인 반문규를 보내어 면복을 내려주고 지를 친왕에 비하였다. 지금의 황제가 즉위하여 널리 만방에 고함에 전하께서 곧 좌정승 신하윤을 명하여 들어가 등극을 하려 하였다. 황제가 우리 전하께서 충성으로 사대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어 고명과 인장을 내려주고 도지위 고드 좌통정 조거임을 보내어 금년 여름 4월에 그대로 봉하여 왕을 삼고 가을 9월에 또 한림대조 왕년령 행인 최영을 보내어 곤면구장과 금단사라 서적 그리고 왕비의 관포 금단사라 태상왕의 금단사라를 내려주어 세상에 드문 총전이 전후에 답지하였다. 대개 우리 전하의 공덕이 성한 것은 실로 하늘이 열어준 바로다. 오로지 대동을 부탁하여 홍도와 휴명을 연장하게 하였으니 황제의 융숭한 권고를 받아 천록의 영광함을 누려야 마땅할 것이다. 기업을 창시한 자취는 비록 조종에 붙어이나 자손을 후하게 낳으신 경사는 실로 신의 왕후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 성하도다. 후께서는 6 아들을 낳았으니 상왕이 둘째이시고 우리 주상전하가 5째이시다. 맏은 이방우인이 진안군을 봉하였으나 먼저 죽었고 다음 셋째는 방의인이 의안대군을 봉하였고 다음 넷째는 이방간인이 해완대군이고 다음 6째는 이방년인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딸은 2분이 있으니 맏은 경신궁주로서 찬성사 이저에게 출가했고 다음은 경선궁주로서 청원군 심종에게 출가했다. 상왕의 배위는 김씨로서 지금 왕대비를 봉하였으니 즉 정좌시중 천서의 딸이고 우리 전하의 배위는 정비이니 여흥부원군
백예문 춘추관사 민제의 딸이다. 맏아들은 원자 제이고 둘째 셋째 아들은 모두 어리다. 맏딸은 정신궁주이니 청평군 이백강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경정궁주이니 평령궁 조대림에게 출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진안군은 찬성사 지윤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복근을 낳았다. 복령군이고 딸은 소윤, 이숙묘에게 출가하였다. 의아는 정찬성사 최인두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석근을 낳았으니 원윤이고 딸은 첨총재 김한에게 출가하였다. 회하는 정찬성사 민선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맹종을 낳았으니 의령군이고 딸은 종부 조신원에게 출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신근은 일찍이 살펴보면 3대 성왕의 후비의 덕이 도산태사보다 더 큰 이가 없어 시경서경에 실려있어 천고에 밝게 빛나는데 신이 덕이 진실로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다. 다만 신근이 학식이 천박하고 필력이 비졸하여 비록 지극히 형용하나 천지를 그리는 것 같으니 어찌 능히 그것의 만분의 일이나마 비슷하게 할 수 있겠는가. 감히 주나라 대하의 대명장과 사제장의 뜻을 상고하여 삼가 명사를 지어서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올린다. 그 사에 이르기를 상제가 밝고 성하시어 덕이 있는 이를 계도하여 돕나니 사사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함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 계도는 무엇인고 하니 유순하고 아름다운 이를 낳아와서 덕 높은 임금의 배필이 된 것일세. 실가지락 마땅하여 임신하여 생육하니 그 정령이 밝고 밝아 천인이 기대하던 착하고 어진 이를 낳았네. 거룩한 아버지를 붙들어 도우시고 위대하게 백성들의 임금이 되었네. 몸소 재정에 조회하시어 우리 방토 보존하였네. 서울의 환란이 싹틀 때에 기미를 밝게 살펴 시원스레 소탕하니 종묘와 사직이 편안하게 되었네. 공세우고 사양하여 적장 왕자 높이시니 이륜이 발라지고 기세가 더욱 장하여졌네. 형제의 집안 싸움 만났으나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그 신명 보존케 하시어 우애함이 더욱더 돈독하였네. 덕은 높고 공은 크니 황제의 권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여 명을 주심이 중첩하였네. 밝고 밝은 제고와 빛나고 빛나는 금보 우리 임금 받으시어 만세의 길이 보존하리라. 왕업의 자취는 조종이 쌓은 것이나 우리의 성심은 후덕으로 말미암았네. 신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올리는 말씀이 구차한 것이 아니니 만세에 밝게 전하여 천지와 같이 연구하리라. 비문은 권근이 지난해에 지은 것인데 화장사의 묵은 비를 갈아서 새기었다. 개는 순을 말하고 태사는 문왕의 비이고 선유는 죽음을 말하고 영량은 부모를 영화롭게 복량함이고 개년은 시집갈 나이 곧 15세를 말하고 춘가는 예조를 말하고 신시는 의왕이고 화는 중국이고 이치는 지친이고 3대는 하은주를 말하고 대명장은 무왕과 그 조상이 나라를 세운 사적을 노래한 것이고 사제장은 문왕과 후비들의 덕을 찬미한 노래이고 제고는 중국 황제의 고명이고 금보는 금으로 만든 인장을 말한다.